청와대 신임 대변인의 김의겸 전 한겨레 선임 기자. 자, 김의겸 이분은 이제 다 아시겠지만 JTBC와 한겨레가 국정농단을 주도했다고 보면 JTBC의 손석희 그리고 한겨레의 김의겸 이렇게 보면 될 거예요. 그 정도로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시고요. 청와대 대변인은 수석들보다 한 급 낮아요. 청와대 수석으로 가도 충분한 저는 그런 분이라고 봅니다. 이분에 대해서 좀 존경스러운 점이 보통 기자들이 한 10꼭지, 15꼭지 쓸 정도의 팩트가 모이기 전까지는 기사를 안 썼다고 해요. 그러니까 보통의 기자들이 그러니까 뭐 하루에 요즘 그런 기자들 많잖아요. 막 20개씩, 30개씩 쓰는 사람들도 많은데 일주일에 하나밖에 못 쓰더라도 정말 정확하게 사실관계가 확인된 팩트가 충분히 모일 때까지는 아무리 욕을 듣고 달달 볶아도 기사를 안 썼다고 하더라고요. 되게 존경스러운 거거든요. 쉽지가 않은데 그게. 학교 졸업하고 한겨레 입사해서 사회부 정치부 기자를 거쳐서 사회부장, 정치사회 부국장, 그리고 논설위원, 그리고 현재 선임 기자까지. 작년에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이 됐을 때 대변인 처음 김의겸 기자에게 제안을 했다가 김의겸 기자가 이제 고사를 해서 지금의 대변인한테 왔었던 거죠. 근데 이제 이번에 다시 한번 제안을 받고 수락을 한 걸로. 두 번 거절하는 건 좀 예의가 아니죠. 신임 김의겸 대변인이 이미 6개월 전에 기자직을 그만뒀고요. 아마도 그 당시에는 현직 기자였거든요. 제안받았을 당시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불편한 부분이 없잖아 있다라는 생각을 했었던 것 같고 6개월 전에 기자직을 그만뒀기 때문에 크게 부담 없이 응했으리라고 보고요. 이 김의겸 기자가 82학번이에요. 고려대학교 법학과 출신이고요. 대부분 법학과 들어간 사람들이 대모질들을 잘 안 하는데 이분은 운동권에 뛰어들어가지고 85년 민정당 연수원 전권농성 벌이다 구속되기도 한 분이에요. 민주투사예요. 그 법학과 가신 분들은 왜 법을 지키기 위해서 데모를 안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죠. 사시 보려고? 그렇죠. 공부 열심히 하려고 데모 안 하는 거예요. 대부분 그래요. 홍준표 마인드. 그렇지. 우병우 마인드. 저는 그 도로교통법을 지키려고 안 하는 줄 알았는데. 아니에요. 우리는 경찰하고 법률 갖고 싸웠어요. 그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이거 하면 안 되는데 왜 하냐 이러고 싸웠어요. 우리 정권 초반에 기레기란 표현 쓰면서 한겨레나 경향이나 어마이뉴스 많이 실망했던 부분이 있어요. 특정 기자들 막 다댐벼 뭐 이런 거. 그렇죠. 예. 참 어떻게 그런 마인드로 하나 싶기는 하지만 이게 우리 진영, 진영이라는 표현도 편가르기라서 좀 싫긴 한데 표현이 방법이 특별히 없어요. 밖에서 보면은 한겨레나 문재인 정부나 똑같아요. 우리가 조중동 말하듯이. 그렇죠. 근데 사실 그쪽에서 알고 보기엔. 근데 이 조중동도 기사를 보면은 박근혜 이명박 많이 깝니다. 결정적인 줄기만 잡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지금 뭐 당장 야당들이 나오는 반응은 코드 인사다 이렇게 이야기 나오고 있긴 하지만 코드 인사 좀 하면 어때? 이게 대변인은 내가 봤을 땐 그렇습니다. 뭐 청와대 대변인 같은 경우는 이제 박수현 대변인도 뭐 잘했다 이런 느낌이 있는지 없는지는 정확히 모르겠어요. 그런 객관적인 평가를 난 내릴 수가 없는데 굉장히 좀 민첩하고 영민하면서 때로는 서로 말하지 않아도 대통령과 교감이 저는 있어야 된다고 봐요. 어떤 시점과 흐름에 있어서 굳이 말하지 않아도 묻지 않아도 눈빛 교환만으로 충분히 이게 충분히 전달하고 있어라는 걸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대통령의 입이잖아. 입. 네. 이런 자리 그냥 앉히는 건 아니고요. 전 두 가지 포석이 있다고 보는데 하나는 알려지기를 김의겸은 정말 스마트하고 똑똑한 거예요. 많잖아요. 기자들 중에도 어떤 사람 많지만 누가 상대해봐도 이 사람은 정말 잘할 사람인 거예요. 첫 번째가. 영리하고 똑똑한 거지. 두 번째는 의도 안 했겠지만 의도한 효과는 있어요. 이제는 조중동은 원래 그런 놈들이니까 내놓고 조중동이 흔든다고 해서 이쪽 지지율이 빠지는 건 아니니까 한겨레 경향 어마이뉴스 등이 문재인 대통령의 일을 함에 있어가지고 쓸데없는 비판들이 있어요. 별로 중요하지도 않은 거 막 물고 늘어지고 이러는 것들. 그런 면에서는 좀 나 당신들과 좀 협치 비슷한 걸 할 거야. 그런 제스처로 저는 있다고 봐요. 품었다. 품었다라는 느낌이 있고요. 문재인 대통령의 한겨레 사랑은 창간 당시부터 유명했잖아요. 그 대주주 국내에서 아닌가요? 지금도 주주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지, 이 상황. 이 얘기다가 우리는 그걸 모른 척 해야 돼. 모른 척 해야 돼? 모른 척? 이미 방송으로 나가버렸네. 문재인 대통령이 한겨레로 대표되는 이 진보 진영 언론들을 크게 품고 갔다는 의미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푸른나무님이 대변인은 대통령의 입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저는 그거보다 좀 더 심하게 표현을 하고 싶거든요. 정말 우리 까놓고 얘기하면 대변인은 대통령 입안의 혀예요. 그 정도로 중요한 그 어떤 교감을 갖고 있어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김의겸 전 기자가 사실 문재인 대통령이 처음에 대변인직을 요청했을 때
거절을 하는 과정에서 한겨레 신문사 기자들 내에서도 굉장히 난리가 났었어요. 이건 가야 된다. 에이, 기자가 그러면 안 되지. 이렇게 지금 두 가지로 그때 당시에 반응들이 나왔거든요. 한겨레에서는 어쩌면 그 당시에 굉장히 큰 잔치 같은 느낌이었어요. 큰 어떤 잔치가 벌어지는 느낌이었고, 일부에서는 이제 현직 기자니까 좀 참아라. 이런 반응들이 있었던 거고, 사실 지금에서 보면 한겨레 신문사 입장에서는 전체 언론사들에서 사실 그 한겨레 신문사가 이 김의겸 기자가 대변인으로 임명된 거에 대해서 가장 쏙 쿨하게 기사를 냈어요. 짧고. 한겨레 신문사가 그렇기는 했는데 아마 기쁜 마음을 감추지는 못할 겁니다. 내부에서. 근데 내 생각은 좀 반대야. 약간 좀 반대야. 예전에 KBS 앵커였던 지금 인천에 그 국회의원 하나 있잖아요. 네. 심한 경우는 박근혜 때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MBC의 앵커였다가 오전에 MBC 회의하고 오후에 청와대 회의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런 A는 지키고 싶었던 거라고 저는 봐요. 앵커로 있을 때부터 노골적으로 그렇게 했는데 그 사람들이 보기에, 그러니까 저쪽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렇게 코드 맞추는 건 그렇게 맞다고 느끼는데 최소한 그 사람들은 그런 A도 안 지켰다. 이 정도로 이렇게 정리하고 가는 게 전 맞을 것 같고요. 어차피 그 사람들이 보기에는 한겨레나 문재인 대통령이나 한 편이라고 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보는 걸 굳이 막 기다 아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건 좀 그렇고, 한겨레 신문이나 그 경향신문이나 오마이뉴스 기자님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은 작은 걸 침소봉도해가지고 지지율 빠지게 하는 그런 식의 목표보다는 언론사 전체가 큰 줄기로 개혁에 뭔가 좀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세력이 아니고 문재인 정부나 여당의 세력 이런 게 아니라 적폐를 청산하고 하는 게 먼저인지, 문재인 정부의 어떤 지연 말씀적인 게 먼저인지를 좀 가려서 뉴스 밸류의 가치를 조금 더 재편해 줄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렇게 갔으면 좋겠고, 한겨우가 그렇게 해주지 않아도 조중동 어마어마하게 때리고 있어. 그러니까 그게 항상 우리가 느꼈던 불만들이었기 때문에 팟캐스트도 열심히 하고 있는 거거든요. 청와대 대변인 김의겸 발표났군요. 전 한겨레 신문 선임 기자 내정되었다. 네. 네. 김의겸 최순실 게이트 파헤친 기자인데요. 맞아요. 그렇죠. 예. 처음 우리나라 언론에서 처음으로 신문 일면에 최순실이라는 이름을 올린 기자죠. 예. 그리고 2달 동안 계속 썼고요. 사실상 그렇죠. 이 게이트를 시작한 출발점에 있었던 분인데 청와대 김의겸 가셨네요. 기자는 이제 고대 82학번 법대인가요? 법대인지 모르겠는데 고대 모르겠어요. 82학번이고 학생운동을 하고 감옥을 갔다 와서 네. 저와 함께 이제 전민련 예. 전국민족민주운동에 제가 이제 같이 하셨어요? 차장일 때 편집실 네, 예. 저 다른 사회국인가 어디 있었어요. 네. 근데 막 급해갖고 기사를 쓰라 그랬더니 네. 너무 글을 잘 쓰는 거야. 네, 글 잘 그래서 쓰죠. 김의겸 씨, 기자하세요. 그 얘기를 듣고 실제요. 그래서 실제 그래서 스토리예요. 기자가 됐나? 근데 글을 너무 잘 썼어. 네, 제가 그 얘기는 들었어요. 그 저희 업계에 내려오는 얘기인데 네. 그 김의겸 선배가 그 감옥에 있을 때 김태촌하고 같이 바둑을 뒀다. 아니 기사를 너무 잘 써갖고 네. 그때 감옥 갔다 와봐야 뭐 20대? 89년도니까 네. 23, 24 요때였었거든요. 그래갖고 그때 제 말에 영감을 얻어서 언론고시를 합격하고 한겨레 갔대는. 봉도사 때문에 기자 됐다. 그렇죠. 라고 주장하는 거죠. 제가 또 말지에서 한글 했었잖아요. 맞아요. 한글. 예, 말지 기자. 그래서 제가 한글을 주로 잘 썼잖아요. 김의겸 기자 내정됐는데요.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한겨레 신문은 그때 막 그 회사에다 얘기하지 않고 대변인 내정됐다고 그런 기사 나가고 네. 바로 한겨레 신문을 사직했죠. 맞아요. 바로 사직한 것은 아니고요. 네. 이제 당시에 논란이 좀 됐고 후배들이 그래도 우리가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원치 아니냐라는 않았죠. 후배들이 좀 비판이 있어서 예. 있다가 제가 알기로 문화부 뭐 이렇게 좀 계시다가 그러다가 얼마 안 있어서 그만두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김의겸 기자는 이렇게 숫자석에 앉으면 제 말의 양은 제 50분의 1을 해요. 여기는 오로지 글로서만 얘기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대변인은 말을 많이 해야 되는데. 아니 근데 이제 말이 묵직하죠. 네. 말수가 많지는 않지만 실수하지 않는 말. 네. 아마 청와대 기자들이 일하기는 좋을 거예요. 왜냐하면 대변인이 사실 기자하고 똑같이 일을 해야 돼요. 그렇죠. 취재를 네. 해서 청와대 내부를 취재를 해서 얘기를 해줘서 팩트를 팩트 전해주고. 체킹을 네. 해주고 그 다음에 그걸 가지고 사실상 뭐라 그래야 될까 그 대변인이 어떻게 브리핑하느냐 그리고 어떤 각으로 어떻게 그렇지. 논점을 잡아주느냐에 따라서 기사 많이 쓰기가 달라져요. 편해지는 예. 거죠. 예. 그리고 또 취재하기도 쉽고요. 뭐 제가 보기에는 뭐 괜찮을 것 같아요. 일단 프레스 프렌들리. 언론과 언론 친화적인. 그렇죠, 그렇죠. 네. 뭐 그래야지 잘 청와대 출입 기자도 맞습니다. 했을걸요 아마. 예. 네, 했죠.
선임 기자니까. 네. 알겠습니다. 김은겸 기자님 축하드리고요. 한 잔 사라. 쉽게 못 쓰더라도 정말 정확하게 사실관계가 확인된 팩트가 충분히 모일 때까지는 아무리 욕을 듣고 달달 볶아도 기사를 안 썼다고 하더라고요. 되게 존경스러운 거거든요. 쉽지가 않은데 그게. 학교 졸업하고 한겨레 입사해서 사회부 정치부 기자를 거쳐서 사회부장, 정치사회 부국장, 그리고 논설위원, 그리고 현재 선임 기자까지. 작년에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이 됐을 때 대변인 처음 김우겸 기자에게 제안을 했다가 김우겸 기자가 이제 고사를 해서 지금의 대변인한테 왔었던 거죠. 근데 이제 이번에 다시 한번 제안을 받고 수락을 한 걸로. 두 번 나옵니다. 거절하는 거는 네. 좀 예의가 아니죠. 신임 김의겸 대변인이 이미 6개월 전에 기자직을 그만뒀고요. 청와대 신임 대변인의 김의겸 전 한겨레 선임 기자. 자, 김의겸 이분은 이제 다 아시겠지만 JTBC와 한겨레가 국정농단을 주도했다고 보면 JTBC의 손석희 그리고 한겨레의 김의겸 이렇게 예, 보면 예. 될 거예요. 그 정도로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시고요. 청와대 대변인은 수석들보다 한급 낮아요. 청와대 수석으로 가도 충분한 저는 그런 분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분에 대해서 좀 존경스러운 점이 보통 기자들이 한 10꼭지, 15꼭지 쓸 정도의 팩트가 모이기 전까지는 기사를 안 썼다고 해요. 그러니까 보통의 기자들이 그러니까 뭐 하루에 요즘 그런 기자들 많잖아요. 막 20개씩, 30개씩 쓰는 사람들도 많은데 일주일에 하나밖에 아마도 그 당시에는 현직 기자였거든요. 제안받았을 당시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불편한 부분이 없잖아 있다라는 생각을 했었던 것 같고 6개월 전에 기자직을 그만뒀기 때문에 크게 부담 없이 응했으리라고 보고요. 이 김의겸 기자가 82학번이에요. 고려대학교 법학과 출신이고요. 대부분 법학과 들어간 사람들이 데모질들을 잘 안 하는데 이분은 운동권에 뛰어들어가지고 85년 민정당 연수원 정권농성 벌이다 구속되기도 한 분이에요. 민주투사예요. 그 법학과 가신 분들은 왜 법을 지키기 위해서 데모를 안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죠. 사시 보려고? 그렇죠. 공부 열심히 하려고 데모 안 하는 거예요. 대부분 그래요. 홍준표의 마인드. 그렇지. 우병우 마인드. 저는 그 도로교통법을 지키려고 안 하는 줄 알았는데. 하지만 어때? 이게 대변인은 내가 봤을 땐 그렇습니다. 뭐 청와대 대변인 같은 경우는 이제 박수현 대변인도 뭐 잘했다 이런 느낌이 있는지 없는지는 정확히 모르겠어요. 그런 객관적인 평가를 난 내릴 수가 없는데 굉장히 좀 민첩하고 영민하면서 때로는 서로 말하지 않아도 대통령과 교감이 저는 있어야 된다고 봐요. 이 어떤 시점과 흐름에 있어서 굳이 말하지 않아도 묻지 않아도 눈빛 교환만으로 충분히 이게 충분히 전달하고 있어라는 걸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대통령의 입이잖아. 입. 예. 이런 자리 그냥 앉히는 건 아니고요. 전 두 가지 포석이 있다고 보는데 하나는 알려지기를 김의겸은 정말 스마트하고 똑똑한 거예요. 많잖아요. 기자들 중에도 어떤 사람 많지만 누가 상대해봐도 이 사람은 정말 잘할 사람인 거예요. 첫 번째가. 영리하고 똑똑한 거지. 두 번째. 아니에요. 우리는 경찰하고 법률 갖고 싸웠어요. 그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이거 하면 안 되는데 왜 하냐 이러고 싸웠어요. 그 정권 초반에 기레기란 표현 쓰면서 한겨레나 경향이나 어마이뉴스 많이 실망했던 부분이 있어요. 특정 기자들 막 다 덤벼 뭐 이런 거. 그렇죠. 예. 참 어떻게 그런 마인드로 하나 싶기는 하지만 이게 우리 진영, 그 진영이라는 표현도 편가르기라서 좀 싫긴 한데 표현이 방법이 특별히 없어요. 밖에서 보면은 한겨레나 문재인 정부나 똑같아요. 우리가 조중동 말하듯이. 그렇죠. 근데 사실 그쪽에서 알고 보면, 보기엔 근데 요 조중동도 기사를 보면은 박근혜 이명박 많이 깝니다. 결정적인 줄기만 잡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지금 뭐 당장 야당들이 나오는 반응은 코드 인사다 이렇게 이야기 나오고 있긴 하지만 코드